자, 반면에 법원에서 뜬금없이 내일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 무려 10일 만에 얘들이 대법원 심의를 한 지 10일 만에 내일 선고를 하겠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 작가 TV에서 처음 예언했던 바대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사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상소 기각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한 거야. 10일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관련해 기사 보시고 송작가TV 나름의 분석 추가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이 예상보다 일주일 빠른 5월 1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4월 22일 사건 배당 직후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1회 합의를, 첫 번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2회 합의를 진행을 했는데 36일 만에 결론을 내는 건데 이거는 선거사건 평균 처리 기간 90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법관 7명 이상이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요. 다수 의견으로 항소심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파기환송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재심리 후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고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게 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2명이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12명. 그래서 7명이 확정을 해야 기각이 됐든 아니면 파기환송이 됐든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6명들만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7명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있는 법관들의 보수 진보 성향을 봤을 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중도와 진보가 9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지금 한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저쪽 진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각이 된다는 거는 그 판사들의 그 성향상으로도 힘든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이걸 평일을 개최해서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열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등법원에서 올렸던 항소문을 기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관련된 해당 관련된 글에 대한 해설서를 내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판결문에 왜 이게 다시 파기가 돼야 된다, 환송이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지네들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대법원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과 그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사하고 가서 보여주고 써주고 그걸 다시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갖고 이걸 채택을 합시다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그와 같은 자료조사 요구라든지 이런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 네, 게다가 TV 생중계를 허용을 했어요. 그건 뭐지? 자신감이거든. 자기네들도 뭔가 헌재처럼 뭔가 주목받고 싶은 거지. 뭐야? 쉽게 말해서 어차피 만일에 이거를 기각을 시키잖아요. 파기환송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또 헌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대선 끝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방식으로 헌재한테 또 어시스트를 해주는 결과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에서 깔끔하게 이걸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내용 자체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라이트를 그 상황을 대법원이 자기들 몫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섰나?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경계를 해야 되고. 마늘가숙님이 오늘 저녁 7시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해요. 대법원을 압박을 하는. 근데 저도 사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왜 헌재를 압박했잖아요. 헌재 결론이 정해져 있었는지 어땠는지 우리 상관없이 시민들이 얼마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니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경고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경고가 대법원, 검찰에 사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런 선고가 아직 국진당의 경선이 끝나기 전인 내일 5월 1일 날 일어난다는데 5월 1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만일에 이거를 얘네들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꺼내놔버리면 이게 나중에 민주당한테 눈치 보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용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양쪽의 대표들이 아직 덜 정리된 상황에서 일찍 이거를 던져놓음으로 인해 갖고 아예 저쪽 후보들이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한덕수가 될지 김문수가 될지 한동훈이 될지 모르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털 수 없게끔 지금 족쇄를 채워준다는 거죠. 족쇄를 풀어준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쪽 애들이 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못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줌으로 인해서 대법원의 위상을 지들 나름대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야 우리도 얼굴 한번 팔자. 그리고 내 중앙에 앉아라 또 자기가 대법원장을. 희대의 대법원장. 희대의 대법원장으로서 내가 TV 방송 한번 타보겠다. 5천만 원대 얼굴 한번 비춰보겠다라고 하는 큰 꿈으로 이지라를 진짜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영배보다 못한 게 뭐 있어서. 내가 보기엔 인물이나 성품이나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비교해도 조이대한테 문영배 재판관 같은 이 미담 스토리가 나오기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대는 그래서 미담이 아니고 약간 수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미친 것들인데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던져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마를 막을 수 없고요. 저쪽에 논란거리를 더 던져주는 건 맞는 건데 걔들도 짱구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미 대선 구도가 결정 나 있는 상황인 거고 이쪽에 있는 애들도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대법원 챙겨주고 이거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골치 아프게 어차피 윤석열로 따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조이대가 마지막 충성을 이렇게 미련하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은 안 일어날 거니까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압박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지금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악마화를 해도 계속 지지율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재명 밑으로 보수 인사들도 고개 숙이고 딱 모인다. 그리고 제일 MBC 단독을 보면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MB 때 법제처장이에요. MB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선대위원장단으로 합류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TV 나와가지고 이거 무죄밖에 없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계속 영입함으로 해서 계속 조이대가 아무리 그걸 바꾸려고 해도 이거는 힘들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도 방송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발빠른 정보와 행동력을 보여주는 삼성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삭제됐네, 기사가. 그럼 무산된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의 이제 핵심 멘토였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분에 대한 강연을 삼성이 직접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일보 단독이었는데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네. 이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강연에 연 삼성. 대개 기본사회 선제적 대응 나서나 요건데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삼성 그룹 임원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 23일이고요. 제목이 기본사회의 비전과 과제.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아직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와 그 멘토단이 준비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기준은 전 국민 40%가 매월 70만 원 정도의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70세부터 70만 원 정도
7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지금보다 강화된 기본소득 기준을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4.5일제 요 기사였습니다. 요 네. 기사였는데 지금 지워져서 네. 이거는 커뮤니티에 누가 이렇게 박제를 해놨나 봐요. 요 세계일보 이렇게 4.5일제 관련된 그 협조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궁극적인 주 4일제 시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비전적 목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삼성의 임원진들이 초청해서 받아들였다는 거는 아마도 삼성이 예, 초청을 했다니 삼성이. 그러니까 삼성이 이와 같은 어떤 그 차기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한주 원장과 진성준, 김성환 의원 등이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삼성이 이재명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삼성이 이재명 정책을 지지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재명을 배우자 이거지. 네. 예. 아마 다른 기업들도 그와 같은 그 행보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더더욱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믿음 내지는 기대 그리고 역량 확대가 이 얼마 남지 않은 3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조기 대선 국면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진짜 와 이런 면에서 삼성은 빠르다. 왜 세계 인류인지를 알겠어요. 정말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일어날 때는 벌떡 벌떡 일어나고 일어나고 돌아설 때는 바로 돌아서는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고 네. 예. 네, 역시 세계의 삼성입니다. 세계의 삼성. 잠깐만 이 정도 갑자기? 되면은 칭찬? 아, 칭찬이죠. 칭찬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광고 기획 회사를 할 때 그때 이건희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때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한 해 정책으로 이 7-to-3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7시에 출근해서 5시 이게 3시 넘어서 나가라. 퇴근해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공부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니들 인생을 즐겨. 이거를 진짜로 선언을 하고 그룹 비전으로 그거를 전 직원한테 실행을 시키셨어요. 맞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억난다. 이제 홍보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일을 하면서 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하시는 거에 꽂히니까 거침이 없으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들떡들떡했어요. 왜냐면 직원들 근무 시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주지원부터 그쪽 거래선들도 그 시간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진짜 대단한 혁신이 일어나겠구나. 노동시장이 새로워지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결국 세븐일레븐이 돼버렸죠. 당연하죠. 그냥 혹시 나갔는데 퇴근을 못해. 그래서 퇴근을 못하는데 회장님이 공부를 조금만 하라 일을 조금만 하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나가갖고 앞에 있는 스타벅스나 뭐 찻집 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갖고 일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힘들어갖고 여가 생활이라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아이고. 삼성이 이재명 정책 멘토에게 강연을 시켰다. 이거는 100%다, 전형적으로 잘 보이기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와 미리 발맞춰 가고 있다. 칭찬해, 칭찬. 이런 건 칭찬해야 돼. 네.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영입 인사인 거죠. 삼성은. 네.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민주당 인사가 되는 겁니다. 색깔도 파란색이고. 자,